전북 전주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선심성 수당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한산합니다. 인근 전통시장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정말 올 같은 애는 없어요. 집세도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시의회가 오늘 재난기본소득 예산 263억 원을 의결해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1인당 52만 7천 원씩 주고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따로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은행권과 함께 3월 중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대상자만 잘만 선택하면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란과 파장이 클 거란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심성 수당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하지만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미 재난소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재난기본소득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경제에 들이운 그늘이 짙어지자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제는 자연스럽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도 번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자고 건의하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면서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중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을 52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지원 방식을 놓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기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보단 추경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살리기가 우선이라던 게 청와대 방침이었는데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지원 구상에 대해선 의견을 듣고 논의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선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해 1조 3천억 원 정도 쌓여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또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 사람당 4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가가 썰렁합니다. 가게 안에도 손님은 없습니다. 식당 주인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모아놨던 돈을 이제 깎아먹는 시죠. 지자체가 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30만 명이 대상입니다.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은 광역단체 중에선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1,200억 정도니까 예산 구조 조정을 조금 지혜롭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7천만 원 이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매출액이 하루 19만 원가량인 사업장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만 원 벌어가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사냐고 200씩 내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건 경기 부양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미 해외에서는 구체화된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구체화된 게 홍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 정도 되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5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카오도 44만 원 정도가 충전된 현금 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좀 이런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대학 교재 중에 하나로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 이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미국인에게 $1,000, 120만 원씩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우리도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에 투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주는 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김경수 지사 주장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주려면 5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준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전주시도 취약계층만 주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좀 기본소득이다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게 됩니다만, 이 피해 지역 주민들, 또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지 대상을 선별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국회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주장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꼴로 반대, 4명 정도가 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찬성이 많았고, 반대로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제로금리와 돈풀기라는 2008년식 해법이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커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가게를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는데요.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까지 가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미 연준의 파격적인 제로금리와 850조 원의 돈풀기에 반응한 자산은 국채뿐이었습니다. 국채값만 올랐을 뿐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 등 다른 자산은 모두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러자 전문가 사이에선 2008년식 처방에 더해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미 연준이 회사채나 기업 어음을 직접 사들이는 것도 제시되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정책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많이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현 상황을 경기 침체기로 보고 450억 유로, 우리 돈 62조 원을 푸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같은 방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자는 처방도 잇따릅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교수나 닥터 둠이라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전 국민에 $1,000씩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치료제 개발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나라들이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이례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영국의 재무장관은 이런 경제적 전투는 처음이라고 했고, 또 프랑스의 재무장관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논조의 영국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도 정부가 신중함은 던져버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건가요? 네,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할지 조사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모든 이들에게 줘서 지갑을 채워주자는 게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입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나 듭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김경수 경남지사 제안처럼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주면 50조 원 가량이 듭니다. 올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겐 내년에 준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보다 채무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채무 비율, 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고소득층을 빼고 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한두 가지의 조건만 건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처럼 고소득층을 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나 독거 노인, 소년 가장, 매출이 끊긴 소상공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이 현금을 나눠줬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국민 한 명에 현금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을 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도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조 달러를 쏟아붓는 슈퍼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돈 약 1,2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It's a substantial number. We're going big business. We don't want people losing their jobs or not having money to live. 미국 국민 한 사람당 1,000달러, 우리 돈 약 1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초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 Americans need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급여세 인하 등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방법 대신 효과가 빠른 현금 지급을 택한 겁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현금 지급안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성인 한 명당 12,000엔, 우리 돈 13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도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국내 총생산 15%에 맞먹는 3,300억 파운드, 약 496조 원을 기업 대출 보증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도 기업 경제 살리기에 450억 유로, 약 6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